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아서의 배에서 화재가 일어나고요. 아들 리처드와 조카 에밀리는 선원 패디와 함께 포류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아름다운 섬에는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과일에 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고 해골만 있군요. 게다가 먹어서는 안 되는 빨간 열매까지도요. 이제 이 아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수영과 낚시, 요리, 그리고 봉화를 피우는 법까지도. 그리고 아이들은 배워 나가네요. 굳이 옷이 필요 없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패디가 법을 만듭니다. 섬 반대편으론 절대 넘어가선 안 된다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마친 패디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채로 다신 깨어나지 않게 되었군요. 이제 아이들은 보금자리를 옮기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이의 티도 벗게 되는군요. 그 시작은 에밀린이 리처드의 육체의 매력을 느끼고 첫 생리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비밀이 많아지는 그녀를 리처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리처드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에밀린의 관심은 바로 섬 반대편에 있는 이 돌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말했던 하느님이라고. 곧 리처드 역시 에밀린의 육체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런 리처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녀가 당황하게 되면 이 둘은 서로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알게 되네요. 리처드가 자신을 두고 떠날 것을 항상 걱정하던 에밀린이 배의 등장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을. 화가 난 리처드는 이제 혼자 떠나는데요. 에밀린의 예상대로 당연히 실패합니다. 게다가 에밀린은 알고 있네요. 리처드가 몰래 하던 이상한 행동, 자위행위까지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의 놀림거리가 아니라며 리처드는 에밀린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지은 건 자신이라며 그 우월감을 만끽하죠. 하지만 알게 됩니다.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공포에 질린 리처드는 법을 어기는군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에밀린은 영원한 잠에 빠져선 안 된다고. 다행히 그녀는 깨어나고요. 이들은 다시 가까워지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자연스레 사랑도 배우게 됩니다. 다르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것을 말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식성과 잦아진 구토에 성행위까지 거부하는 에밀린의 배가 막 꼬물꼬물거리거든요. 그리고 에밀린이 엄청 아파하던 날, 이들은 목격합니다. 에밀린의 몸에서 나온 이 조그마한 아기를. 물론 이들은 여전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아기 패디를 달래는 과정에 에밀린은 자연스레 모유수유도 배워나가는군요. 그리고 리처드는 자신의 힘을 키워나갑니다. 에밀린이 임신한 동안 다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찾아와 집행했던 그 잔혹한 의식을 목격했거든요. 사람들은 왜 그런 나쁜 짓을 할까요? 그리고 리처드는 알게 됩니다. 어른들이 말했던 영원한 잠의 의미,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며 가족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이런 삶의 구조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완벽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찾아간 예전의 공간에서 에밀린은 상어를 만납니다. 그리고 노를 잃어버린 이들은 포류하게 되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이들은 택하게 되네요. 함께 영원한 잠에 빠지기로. 하지만 다시 돌아온 구조선, 아니 늙은 아서의 배가 이들의 보트를 발견하게 되면 영화 블루라브는 그 막을 내립니다.